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유대한 국민회의 특별 시사분석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노트를 보면서 꼭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알려줘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도 중공도 아랍도 꼭 회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걸 원하면서 우리가 나서야 오늘 한반도에 닥친 엄청난 전쟁 위기, 이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국 또는 미국의 자유, 평화, 상생 지향 국민들이 딥스테이트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기획을 부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권위 내지는 집단 심리적인 확실한 승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국제 정치적 기류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상당히 심각한 얘기이고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까딱하면 추상적으로 들려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해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당장 한국에 다가와 있는 이 전쟁 분위기를 한국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미국이 대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완결 단계로 지금 들어왔는데 그 까딱하면 한반도 전쟁 같은 위기를 또 맞이하면서 바이든 무리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개혁의 물결이 또다시 한번 완성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이 거대한 싸움에서 적어도 한반도 전쟁으로는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걸 넘어서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원리,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풀어가는 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와 있는 두려운 전쟁 분위기 또는 전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중공이 지금 현재 심각하게 내부 붕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부 붕괴가 시진핑 권력 체제가 완전히 폭파하듯이 이제 파괴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진핑 권력층의 아주 공포감이 심각한 말썽을 부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썽을 부린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것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한국 무기가 자기들한테 향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반도 전쟁 막기에도 바쁜 상황이 돼야 그나마 타이완 해협 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전쟁을 갖다가 상당히 소규모로 좁힌 가운데 시진핑한테만 이익이 가는 상태로 때려 부실 거 부시고, 자기들도 뭐 부서질 건 좀 부서지겠죠. 그건 각오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전쟁,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진핑 내부 붕괴 징조를 갖다가 임시로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현재 시진핑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썽을 또 일으키려고 하는 상태까지 몰렸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미리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원리 하나를 미리 먼저 좀 얘기를 좀 하고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딥스테이트하고 그 아바타들이 자유민주 세계, 그러니까 한국 국민 같은 것이죠. 또 미국 국민, 또 뭐 유럽에 있는 모든 국민, 중진국, 후진국들의 모든 세계 인류, 일반 국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딥스 세력과 그 아바타 세력이 겁박을 하는 것. 이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되고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전쟁 상황, 이거 막을 수 있냐? 아주 운명처럼 이제는 무시무시한 전쟁 공황 상태와 경제 공황 상태로 이제는 인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인류적인 거대한 재난의 전쟁 형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 이쪽으로 얘네들은 효과적으로 몰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걔들의 무기입니다. 얘네들은 원래가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까지가 안 따집니다. 저들 권력 체제만 유지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황 상태 속에서 권력 체제를 유지하는 세력에게 누구나 다 절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썽들을 일으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학살도 하고 테러도 하고 안 되면 전쟁도 일으키고, 팬데믹 독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죠. 근데 요컨대 얘네들은 그거 하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가자 전쟁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으켰지만은 다 거기에서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판으로 지금 한반도 전쟁 내지는 타이완 해협의 전쟁, 이것이 지금 현재 시도되고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진핑 체제가 내부 붕괴의 압력을 이제는 무섭게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주에서 터진다고 하는 그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초신성이 한번 터지면 온 우주에 새로운 압력이 가해지고 새로운 에너지 파장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면서 별의 운동들이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주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구상에서 국제적인 정치 기류에서 중공이 내부 붕괴 때문에 시진핑 권력 독재 체제가 이제 무너진다는 것은 마치 그런 초신성 터지는 것 같이 전체 지구상의 정치 기류가 무시무시한 충격을 받아서 전 세계적인 대전으로 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집니다. 만약에 중공이 스스로 붕괴되는 자기 내부 붕괴 쪽으로 완전히 제한받아서 그 재앙이 바깥으로 터져 나가지 않을 수만 있게 한다고 하면은 그냥 중공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희생당하면서 자유민주화하는 상태로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큰 세계적인 문제로 화하지 않고 잠시 동안 충격을 받고 끝날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 세력은 그게 아니죠. 그들은 이것이 세계적인 거대한 공황 파장으로 터져 나가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은 유지하면서 중공 대륙은 여전히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그들은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이제 방법이 이 대만 해협 전쟁과 한반도 전쟁, 그거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시진핑의 영구 독재 정권이 지금 미중 경제전쟁, 코로나 팬데믹 독재, 1대1로
신식민 정책 이런 것을 인해서 세계적으로 중공은 반중 분위기, 중공을 거부하고 중공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엄청난 그 파장이 중공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중공은 수출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중공에 대한 거부 물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중공 내부의 내부 파열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9천만을 넘는 팬데믹 봉쇄 도시 중산층 백성들의 절망적 분노와 공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고급 인력으로 키워져서 나오는 대학 졸업 청년들의 실업률이 전체 청년들의 한 20% 정도가 된다고 중공 당국에서 발표했는데 그 말은 50% 이상이 사실은 실업의 고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중공 내부에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의 돈을 버는 즐거움, 재산을 소유까지는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버는 즐거움, 사용하는 즐거움, 이런 것을 누려봤던 사람들이고 또 바깥 세상 구경을 이미 사회에서 도시에 아주 큰 도시에 재산을 좀 유지하면서 돈을 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깥 세계를 다 구경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스마트폰 같은 것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의 개인적인 통신, 개인적인 그 모든 세계적인 인포메이션 이런 것과 접할 수 있는 입장이고 자율적으로 자기 속의 계산과 타산으로 또 생각으로 중공 생활하는 것과 중공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과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의 엄청난 격차 이런 것들을 다 따질 줄 알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공 내부에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고급 인력으로서 돈도 좀 벌고 그랬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사실상 그게 특권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공산당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 사람들입니다. 중공 공산당은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 버는 경험 다 해본 사람들이고 돈을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즐거움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중공의 공산당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공 내부에서 절대 다수의 일반 백성들, 그 사람들과는 천지가 차이가 나는 엄청난 생활 수준의 격차, 이런 것을 누리면서 당연한 특권 계급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공의 중산층과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공안원 출신이 돼가지고 중공에서 어쨌든 지배계층에서 지냈던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팬데믹 독재 상황에서 봉쇄를 당해가지고 도시에 갇혀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분노를 폭발시킨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병원에 갈래도 갈 수가 없고 병대로 들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몸이 갇혀있는 이런 일들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 물결이 흐르던 중공의 거대 도시 안에서 갇혀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 바람에 중공 내부에서 그렇게 괜찮게 살다가 분노가 터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나는 쓰레기야 하고 길에서 이상한 행태를 하고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자. 나는 이 사회에 있어봤자 계속해서 버러지같이 쓸데없이 먹이만 파먹고 물만 파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아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자야. 이런 식의 기가 막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굴러 떨어진 겁니다.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고 그게 더 큰 짐만 되고 문제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진핑 체제를 지지하고 시진핑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진핑한테 배반을 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폭발을 하는. 그래서 각 거대 도시에서 사실상 시위 행동을 어떤 고통을 무릅쓰고서라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직화된 활동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중공에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체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만을 해도 이제 9천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돈 잘 벌고 괜찮게 쓰던 사람들이 거기에 합쳐지고 동시에 청년 실업자들이 합쳐지고 이렇게 되면은 공산당 9천만이라는 것 속에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산당에서 지금 현재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하면서 공산당에서 탈퇴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벌어지고 있고 공산당 자체가 지금 현재 붕괴되는 그리고 공산당 자체에 대한 상당히 신념을 가지고 존경하고 좋아하던 집단의식 그거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공안원들이 돼가지고 권력 실세가 돼서 움직이던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드디어 자기들 공안 조직 자체 그 내부에서 어떤 파벌에 가담하면은 이익이 오는데 어떤 파벌에 줄을 잘못 쓰면은 나는 망하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공안 조직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싸움은 결코 다시 봉합이 불능 상태로 완전하게 파괴적인 그러한 경쟁 내지는 싸움으로 가버리고 이 공산당 내부에서 응집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불만이 어디로 가냐면은 시진핑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9천만이 거의 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2억을 넘는 지하 종교인들, 뭐 기독교인들을 합쳐서요, 2억이 넘는 지하 종교인들, 또 파련군 같이 어떤 문화 이념 집단, 그 2억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이제 다 섞여 있죠. 그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징그러운 지옥입니다. 차라리 살지 않고 편하게 어떻게 새로운 세계로 갈 수만 있다면은 가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살아있는 동안 살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숨 쉬고 생존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중공의 이 영구 독재 체제, 이것으로부터 그냥 단순하게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하면서 자기 생존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먹이를 갈취 내지는 도둑질하고 안 되면 착취까지 하는, 그 방법 외에는 먹이를 이 사람들이 사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그 지하 종교들,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바깥에서 오는 크리스찬 라인 또는 자유민주 라인, 그쪽을 통해서 지하로 간신간신히 들어오는 그러한 구제 물품,
돈,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2억이 넘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중공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폭력적이 되든 또는 비폭력이 되든, 뭐 크리스찬들은 비폭력이겠죠. 이 사람들이 저항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체제에 대해서 2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드디어 시진핑의 정치적인 억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굶주림, 자기들에게 찾아온 추위, 자기들에게 찾아온 자연재앙의 두려움, 자기들에게 찾아온 무시무시한 질병,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법망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공안 조직의 그러한 어떤 지배, 질서, 그런 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지금 현재 중공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2억에 해당됩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계,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집단들은요, 순교적인 또는 순국 열사가 되어서 그 중국의 불쌍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숫자가 지금 2억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중공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중공은 지금 현재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농촌에서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도시로 나와서 공장의 노동자로 취급하면서 그날그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국가로부터 배급을 배정받는다든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틀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 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와가지고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장도 문을 닫고 지금 현재 전체 경제 체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일터를 찾아요? 그리고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봤자 농사 지어서 자기네들 먹을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못 된다 하더라도 6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가운데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유민으로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 이상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내부에 이와 같이 2억의 지하에서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지상에서 일단 생존은 허락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배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틀을 자기 스스로가 부수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굶주림과 병의 고통과 자연재앙과 추위와, 예? 그리고 정치 억압, 그것도 봉쇄, 이런 거에 시달려 봐요. 이 사람들 남는 게 뭐겠습니까? 이 농민공들은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저항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대학가에서 졸업은 했지만은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갖다가 시진핑이 그 하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할 수 없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생존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그 활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중공의 시진핑 체제를 어기지 않고서는 생존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걸 조직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이, 이 지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바깥 세계와
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분노밖에 없어서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이 청년들이 조직화해서 바깥 세계와 연결을 시켜서 저항도 강하게 하고 먹고 사는 것도 강하게 하는 이런 운동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웬만한 청년들과 이 도시민들 가운데서 그래도 괜찮게 돈 벌던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공들까지도 무슨 일을 해서든지 스마트폰만큼은 차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로 다 조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막을래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포에 눌렸던 그 심리들이 드디어 요새 젊은 층, 요새 이제 청소년들과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는요, 드디어 시진핑의 공산체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도 굶어 죽게 된 거,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거, 봉쇄당해서 죽게 된 거, 그리고 억압받는 거, 이거에 대한 분노가 더 심하고, 그리고 굶어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병들어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더 두렵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이 왜 무섭겠습니까? 그까지 그 무기를 가지고 와서 폭력을 쓰는 자들,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은요, 전부 때려 부술 수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지만은 그걸 바깥에 내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에서 로켓 군단과 기갑 군단, 그쪽에서 쿠데타에 해당되는 시진핑 세력에 대한 거부,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그런 군부 세력이 저항하고 일어났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시진핑이 불과 몇 달 전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장성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엘리트 군부 지도자들 모조리, 장성들만 뭐 바깥에 소문나기는 뭐 75명이라고 하지만 그 75명은 그건 택도 안 닿는 거고, 사실상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기갑군단과 로켓 군단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군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러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저항을 갖다 미리 알아가지고 일단 추방 조치하는 거, 학살 조치하는 거, 그거는 성공은 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 군단 전체가 그렇게 일어나는 그 거부 운동, 이걸 갖다가 시진핑이 다 막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그 군부 조치를 인해서 드디어 군부에서는 이제 스스로들이 다 알았다고 봅니다. 아, 군단 차원에서 군관구 사령부 나름대로 다 먹고 사는 거 따로따로 해야겠고, 베이징 명령을 갖다가 적정 수준에서 이제는 맞고 우리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나름으로 그 전력 유지하고 이 살아갈 수 있는 군부 이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바깥과도 이제는 적당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각 성정부 단위로 또한 군관부가 서로 연락을 하면서 동시에 그곳의 백성들의 지지를 따로따로 받으면서 시진핑 권력과는 따로 노는 이런 것이 따로 진행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는 시진핑한테 적당히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척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 삶의 구조로 군부도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시진핑 이 체제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상 시진핑 내부 조직은, 내부는 이미 스스로 붕괴되고 와해되는 이 상태로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영구 집권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이 시진핑이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때때로 들려오는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사실은 트럼프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이제 당신한테 항복을 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도 들리기는 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해설을 한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시진핑이 갑자기 미국을 이상하게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저쪽 플로리다 내지는 텍사스 이쪽으로다가 먼저 시진핑이 찾아갔죠. 거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입니다. 거기에서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그 접촉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뭐 내놓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짐작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거기는 트럼프 영향력이 판치고 있는 곳입니다. 시진핑이 먼저 거기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찾아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시진핑하고 트럼프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선거 도둑질을 통해서 그 트럼프가 당선되지 못한 것 같이 바이든이 당선된 것처럼 꾸미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시진핑하고 문재인이에요. 표 도둑질을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남의 나라 정치 간섭 수준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통치권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입니다. 그거는 전쟁에 해당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 조직과 야합을 해가지고 시진핑이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지를 않고 지금 바깥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지지를 하는 주에 왜 먼저 이 시진핑이 찾아갔을까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겠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로 와서 바이든과 만나는데 거기에서 서로들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과 정상이 만났는데 그만한 외교 사안이 있어서 만났을 그 사람들이 왜 이상한 말을 주고받죠? 시진핑 당신 다시는 미국 선거에 관여하지 마시오. 아니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더니 시진핑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내가 언제 미국 선거에 관여했다고 그럽니까? 그 이상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 겉으로, 외교상에 겉으로라도 그 소리를 해야 마땅한데, 시진핑 그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예. 다시는 미국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리다. 이러고 얘기했다니까요. 저는요,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가지고 다른 외교 사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간에 그거 다 그냥 겉으로 하는 허울 좋은 얘기들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두 마디 얘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20년 미국 대선에 시진핑이 관여했다는 얘기고 그 덕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으로 들어 앉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24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이든도 약속을 받아왔고 시진핑도 그런 약속을 해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트럼프 지지하는 그 주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기에 바이든과 시진핑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을까요?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지금 시진핑도 트럼프도 둘 다 딥스테이트의 아바타요. 하나는 딥스테이트 본부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들인데 딥스테이트끼리 만났으면 외교사원도 멋지게 해가지고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딥스테이트가 이익이 가는 시진핑에게도 이익이 가고 바이든에게도 이익이 가는 뭡니까 그런 외교사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그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거는 분명하게
트럼프한테 둘 다 압력을 받았고 둘 다 그런 소리를 하도록 요구를 받았고 그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시진핑에게도 바이든에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복종해서 둘이 그 말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이 분석이 틀렸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해설을 했었는데 이규재 장로님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이게 얘기하는 것은 몇 번 더 강조할 겁니다. 이 사실을. 왜 그러냐면은 이미 딥스테이트 전시안 본부와 딥스테이트 아바타 대표 세력인 시진핑이 이와 같이 트럼프의 압력에 의해서 드디어 자기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됐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상태 속에서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둘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이번 대선, 미국 대선에서 11월 달 대선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이제 알아볼 얘기고 일단요.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 작년 말에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거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중공이 만약에 미중 경제전쟁 있죠. 거기서 자기들이 이겼다면은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그 의미 있는 트럼프 미국 세력에 대해서 의미 있는 압력을 줄 수 있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면은요.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딥스테이트 전시안 본부와 그리고 아바타 대표인 시진핑 정권이 트럼프 우주사령부 거대한 압력에 의해서 정치력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인 앞에 뭐 미국 국민들 앞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인 앞에 자기들의 무너지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다가 바이든은 이미 지금 미국 내부에서 CNN이나 뉴욕타임즈에서 인정하듯이 바이든은 인지력 상실 때문에 더 이상 미국 대통령 후보자 자격도 없고 대통령 노릇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물러간 다음에 누가 그 바이든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이제는 따질 때다 해서 뭐 그 부통령인가 하는 사람도 내가 그 자리에 꼭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지금 현재 정치계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진핑 쪽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 해역에 이 거대한 항모 전단이 미국 항모 전단 5개가 들어가고 그 외에 연합군 쪽에서 2개 항모 전단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북한이 됐던 시진핑이 됐던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일을 벌리게 되면은 첫째 지금 현재 이 타이완 쪽에서는요 중공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이 확실하게 기획이 돼가지고 공격 상태로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선제적으로 산사이댐을 갖다 부수고 중공을 완전히 이번에 가라앉혀 버리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다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점점 그 군사적인 방침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완 홀로 이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그런 힘이 없지만은 이미 연합군 항모 전단 7개 전단이 전개돼서 한국 해역 내지는 중국 해역에 이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북한과 중공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전쟁 자체를 절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적 타격을 이번에 내리려고 작정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건 바이든이 전개한 군사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한 정도로 군사력을 전개할 때는 트럼프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고 그 결단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한국 해역에 그리고 중국 해역에 지금 이러한 거대한 항모 전단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중공은 지금 드디어
내부 붕괴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진핑이 내가 과도적으로 중국을 자유화시키고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산업 문제를 갖다가 순순히 풀릴 수 있도록 길만 좀 터주고 떠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명예롭지 못하게 돌 맞아 죽으면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빌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작년 말 그 텍사스에 방문했을 때 그걸 빌고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공이 적정 수준으로 분열되면서 사실상 이제는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를 순순히 해결하면서 군부 세력은 전부 중국 내부에서 갈라진 각 성의 정부별로 나뉘어지고, 베이징 명령하에 통합된 군사력은 그 지역 군관구만 남게 되고, 시진핑은 그 지역만 다스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완전히 시진핑 체제 하에 중공은 또 전쟁적으로 가려고 하고 말 안 듣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 기회에 중공은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혹시 산사이탄까지 이제 터지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공은 완전히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군사력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중공 대륙은 남은 백성들의 그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산업체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전시안 본부도 자기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중공을 트럼프와 타협을 하고 마지막 생존의 길을 가도록 하면서 거기에 끼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완전히 쫓겨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거의 지금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다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유럽에서도 완전히 쫓겨나고 있어요. 딥스테이트가. 그럼 어떡합니까? 만약에 시진핑이 그대로 그 잔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면 그 틈에 딥스테이트도 끼어서 같이 잔존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예언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거룩한 척하는 음녀가 있는데 그가 에바 위에 앉아 있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식량 팔고 사는 데 쓰는 도량형 단위입니다. 그 관짝같이 생겼는데,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관짝같이 생겼는데 그걸 에바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상징하는 더러운 여자가 그 에바 위에 앉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전 세계 식량을 훔치다시피 자기 창고로 끌어들여서 매점매석하는, 그래서 온 세계 인류의 먹거리를 가지고서 이 금융 장난질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나라는 좀 굶주리게 하자, 저 나라는 조금 먹고 살게 하자, 작정한 대로 식량을 베풀어 주거나 또 빼앗으면서 그런 식으로 거대한 정치 지배력 또는 경제 지배력을 발휘하면서 나아가는 짐승 같은 세력이 키워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스가랴서에는 에바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유대계 세력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에바라고 하는 말 자체도 유대계 세력이
식량 도둑질을 하는 걸로 나온 셈입니다. 예, 성경을 보시는 분들 모두들 한번 똑똑히 잘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풀이하는 이것을 갖다가 함께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 계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좀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이 좀 토론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에바라고 하는 것은 유대계 거대한 짐승 세력이 나와서 그 음료를 받들어 섬기는 척 하면서 사실은 식량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한 그 식량을 가지고 금융 장난질을 한다. 그래서 매점매석해서 금융 장난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바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유대계에서 그런 도둑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역시 똑같게 나옵니다. 아주 이 계시록에서는 밀, 보리 한 대에 얼마씩, 한 마리에 얼마씩 이래가면서 매점 매석하는 거, 금융 장난질하는 거,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계 그 사람들이 그 식량만 가지고 그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즉 에너지를 가지고 그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이 유대계 계통이 이런 악독한 매점 매석하는 짓을 저지르면서 무시무시한 그 에너지 도둑질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키신저가 그런 말을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천한 후진국들을 지배하는 수단은 식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진국으로 올라온 국가들은 에너지로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들은 모두 금융 장난질에 의해서 지배하면 된다. 이런 말을 키신저가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계 금융왕들은 그 짓을 지난 한 세기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마르틴 루터킹 목사 같은 사람을 죽게 하면서 미국 자체를 이런 악마적인 세력이 마음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자리를 내줬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들이 제대로 감각이 살아있었고 정의감이 살아있었고 국가의 미래를 갖다가 교회가 책임지고 정말 희생까지 하면서 지켜나가기로 작정을 했었더라면 미국이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한테 미국을 팔아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를 받은 그 국가가 이 딥스테이트의 나라를 팔아넘기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같이 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미국이 이 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등장하고 교회가 큰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괴롭히는 모든 시련들은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깨어나는 계기가 됐고 국민들의 정의감이 다시 되찾아지는 그런 결과를 창출했고 그래서 트럼프 같은 일꾼들을 알아보게 됐으며 그 결과로 결국 오늘날 미국에서 딥스테이트 세력은 이제는 이젠 척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은요, 대한민국도 똑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이러한 청소와 척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중공과 이 북한이 전쟁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한국이 회개하면서 깨어나기만 하면은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부끄러운 매를 맞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그대로 축복받은 나라로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도 결과적으로 과도적인 정권으로서 올바른 자유민주 정통성을 국가가 되찾도록 그러한 역할을 다 하면서 다음 때에 권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좀 모자랍니다. 그런 면에서 선명하지는 못해요. 더군다나 한동훈 같은 사람이 크게 잘못된 쪽으로 오만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제어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어시키려고 하는 그 뜻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조금 갈라지는 틈이 보였다가 또 연합하는 봉합하는 그 모양새를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한동훈 그 사람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5.16은 지금 현재 자기가 잘못 해석했다는 것. 절대로 지금 현재 국힘당 그 모습으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겉보기에 좋은 그러한 우판으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찾는다고 하면은 국힘당 쪽에서 고쳐야 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단성 있게 지금 이재명 구속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 좌파들은 깨끗하게 척결할 수 있도록 과단성 있는 조치를 윤석열 정부는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상대할 때 바이든은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미국을 단순히 배신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했고 동시에 전 세계 인류를 속이면서 재앙을 갖다 준 자입니다. 이런 자들과 무슨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항모전단, 7개 전단이 지금 군사력이 전개돼서 온 것이 그 내부에서는 트럼프 자유민주 진영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보고 거기와 협조를 해서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4월 그 총선도 정말로 자유민주 진영의 그 정통성, 그걸 되찾기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은 정말 모든 애를 다 써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